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되고 있는 종목 5개를 골라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멋져 보이는 종목 하나, 탑픽주까지 추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신고가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조용하죠. 뉴욕 증시는 간밤에 중국의 지수율 깜짝 인하 후대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일단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수급이 약한 가운데 2140선 보합권에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크진 않지만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현물을 담진 않으니까 수급의 공백이 그대로 지수로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 속에 700선을 넘어 710선까지 돌파 및 안착을 동시에 시도해야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신고가 나는 종목 오늘 5가지를 추려보고 그 가운데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 한 가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가 나와주셨습니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현진 멘토가 사실 신고가 종목 많을 텐데 어떤 종목으로 특별 5개를 추려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GS 리테일입니다. 오늘 GS 리테일 얘기가 많아요.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때문인데요. GS 건설로부터 파르나스 호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쵸? 거래가 엄청 실리면서 하한가 한번 맞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올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아마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종목으로 아는데요.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기대, 성장 기대감이 베이직하우스의 주가를 연중 최고가로 일단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 상승 각도가 무서운데요. 지난주에 기관이 엄청나게 사서 그 매집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았고요. 오늘도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참 좋은 레저예요. 자전거 사업하는 참 좋은 레저다. 아니죠. 여행 사업까지 같이 하면서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다나리 상한가를 치는 등 전자 결제 업체가 훨훨 나는 가운데 KG 모빌리언스는요, 이니시스와의 합병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으로서 또 한 번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 종목 한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왜 지금 2140-50에서 신고가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전부 다 매수주네요,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상승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매매 전략만 잘 짜고 손절가만 잘 잡아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또 짧은 시간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종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쪽에 신고가 종목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그래도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적으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같기도 해요. 신고가인데 마구마구 너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닌 그런 종목입니다. 신고가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강한 종목 5가지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탑1 첫 번째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거의 한 6% 정도 급등해서 또 한 번의 신고가. 이제 이 종목은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52주 신고가, 1년 전까지 주가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가격이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1, 2인 가구 늘어서 편의점의 매출이 좋다, 이런 배경인가요, 역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주가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마트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마트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매출이 이제 막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좀 비싸도 편의점을 가게 돼요.
그렇죠. 편리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대형마트에서 싸게 물건을 사는 수요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반대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근처에서 필요한 물품만 딱딱 사게 돼요. 그래서 네. 대형마트를 방문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점을 그 방문하는 인구수가 더 증가한다. 네, 마트 이렇게 가면 싼 게 또 비지떡이라고 네네. 이것저것 담다 보면은 결국 총액은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필요한 물품만 사는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편의점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뭐 거의 급증하다시피 하고 있고 원룸 증축하는데도 제가 사는 근처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딱딱 살 수 있는 편의점에 대한 매출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편의점의 PB 상품들이 상당히 잘 팔려요. 이제 PB 상품이라는 것은 그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 그 편의점이 기획하고 유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허니버터칩의 이제 열풍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이 달콤한 과자에 대한 PB 상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GS 리테일에는 이 초콜레타라는 그 PB 상품이 있는데 매출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후속작인 이제 화이트 초콜레타라는 과자도 나왔는데 상당히 초기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의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들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담배 판매량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연초에 30% 이상 담배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네. 그런 수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기준으로 보자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담배 판매량이 15% 감소까지 지금 따라잡아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네.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또 끊기가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담배 판매량의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편의점의 주요 매출 중에 하나였던 담배 상품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산이라든지 생활 필수 용품들, 뭐 손톱깎이도 있을 수 있고 양말. 그렇죠. 양말도 예. 있을 수 있고 뭐 스타킹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품목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 그 취급하는 품목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예. 최근에 이제 편의점에서 의약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판매가 맞아요.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바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매출도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출점은 포하기는 하지만 각 점포당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편의점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섰던 가격이고 이전에 2011년 말쯤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을 뚫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빠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S 리테일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고 네. 손절가만 짧게 잡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한데 예. 제가 이제 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자면 35,700원 정도, 35,700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분봉상 저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이전 최고가였던 37,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BGF 리테일과 비교했을 때 GS 리테일이 어떤 부분에 더 매력적인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PER 부분의 밸류 부담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PER 수치가 한 10 정도는 더 아래에 있는 게 GS 리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편의점 업계는 그 위치가 중요하지 이 브랜드별로 경쟁은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가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CU 그 만 물품을 가. 좋아한다고 예. 해서 뭐 GS는 안 갈래 네.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유소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편의점 업계는 BGF냐, GS냐 이걸 구분하시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그냥 좀 저렴한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은요, 손절가만 35,700원 짧게 잡고 매매하신다면 지금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제가 워낙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 전문가하고 이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종목을 얘기하셨나 저 종목을 얘기하셨나 헷갈릴 때가 많은데 네네. 베이직 하우스 얘기하셨었죠? 네,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군요. 네, 그래서 베이직하우스는 이제 국내 의류 업체 중에 하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베이직하우스의 그 반팔티 3개짜리 묶음이 흰티 묶음이거든요. 네. 그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지금도 네. 잘 팔립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매장 가시면은 이제 그 묶음을 가장 이제 그 앞에다가 진열을 해 놓는데 예. 그동안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을 점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부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쉽지만 매출액이 좀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류업체라는 게 가격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전에 LF를 언급드릴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국내 의류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베이직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약 10%대의 의류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 중국 부분의 기대감이다. 그래서 네. 중국의 매출 확대가 국내 부진을 충분히 만회해주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 법인 같은 경우 매출액 성장률이 2분기 2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올해 20%대, 내년에 한 10%대의 성장까지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업종이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중국 모멘텀이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도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원 위안 환율이 보시면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네. 이번에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네.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만 살아난다면 위안화도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출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중국 소비의 어떤 여력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똑같은 가격을 수출했을 때 이제 들어오는 돈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PER과 PBR 구간의 이제 역사적 저점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베이직하우스가 네. PER 밸류는 최근 4년간 9배에서 25배인데 현재 12배 정도에서 위치해 있고요. 예. PBR 같은 경우 이제 1배에서 2.8배인데 현재 1.2배예요. 그래서 PER과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중국 키워드라면 뭐 너무너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나미도 중국 진출 기대감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냥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인데 아까 LF 옛날 이제 LG 패션 얘기도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종목으로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LF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대현이라는 브랜드도 듀엘이라는 그 자체의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어제 또 급등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 제약도 그렇지만 패션도 슬슬 중국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중국 관련주, 제약주 거의 두 섹터가 거의 주도를 하고 예.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 중에 이제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것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가격 부담이 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네네. 흐름들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의류주는 현재 중국 관련주로 분류된 섹터군 중에서는 아직도 가장 싸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PER, PBR 양쪽으로 가장 싸다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베이직하우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네요. 탑3 세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탑3 세 번째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알리바바 입점 효과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바로 알리바바인데 여기에 입점을 해서 이제 아이템을 팔고 있는 그런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사실 SBS에서 만드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러닝맨 같은 거를 이제 중국에 이렇게 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알리바바에 입점했다라는 게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미디어 업체인데 무슨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예. 입점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상품은 이제 한국 드라마나 아니면 콘텐츠에 나오는 의상이라든지 뭐 PPL 아니면 그렇죠. 상품. 네, 예. PPL 상품에 대한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발 이제 한류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PPL을 구매하시려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뭐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코트가 잘 팔렸다 이런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알리바바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러닝맨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러닝맨 출연진들이 중국을 한번 가면 웬만한 한류
슈퍼스타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런닝맨을 비롯한 관련된 콘텐츠들의 수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중국판 런닝맨도 제작이 됐죠. 뭐 중국판 맞아요. 이름은 달려라 형제라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뭐 시청률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SBS 콘텐츠 허브의 이제 웹하드라든지 VOD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의 합작 콘텐츠 매출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 현재 모멘텀이 좀 많은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요, 가면 무섭게 가고 또 빠지면 무섭게 빠져서 사실 지금 좀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2월은 이렇게 됐었어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다 빠지고 네네. 최근에 다시 좀 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SBS 드라마의 그 흥행 혹은 네네. 부진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안정성이 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쑥날쑥.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SBS 콘텐츠 허브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 콘텐츠의 진출, VOD 매출, 웹하드 매출, PPM 상품 증가, 예전에는 매출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었던 부분의 매출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강화되고 있고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SBS 콘텐츠 허브가 사실 지금 매물대를 막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최고가 24,400원까지는 지금 매물대의 압박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BS 콘텐츠를 허브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야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좋지만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최고가인 24,400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 오히려 신고가 따라잡기 매매로 이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 박스권 저항선 돌파 시 오히려 진입하는 걸로 SBS 콘텐츠 허브는 가격 제한 들어봤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은요. 참 좋은 레저입니다. 여행 상품 시장의 부성장. 사실 봄철이라 자전거주, 계속 주식을 오래 매매하시는 분들은 봄철엔 자전거 잠깐 들어가면 돼, 이런 얘기도 하실 법한데요. 참 좋은 레저는 아마 여행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좋은 레저는 참 잘 나가는 부분을 다 갖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네. 여행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흐름 굉장히 좋죠. 네. 여행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자전거의 판매도 지금 호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참 좋은 레저는 고급 자전거를 주로 판매합니다. MTB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들이 잘 팔리면서 그런 자전거들을 주로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행과 자전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헬멧과 의료용품 등의 부가상품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전거만 딸랑 사는 게 아니라 헬멧이라든지 무릎 보호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액세서리. 그렇죠. 예. 이런 부가상품의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싸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몇십만 원씩은 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ASP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전기 자전거 시장이 상당히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시장은 약간 정체가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는 단계가 전기 자전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 자전거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참 좋은 레저도 아직까지는 전기 자전거가 크게 수출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0% 올랐고요. 이달에는 오늘도 4, 5%가량 오르면서 이달은 또 20% 올랐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레저를 여행주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의 연장선으로 보고 좋게 네네. 보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역시 살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참 좋은 레저는 이제 자전거 모멘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행 부분이 받쳐주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기 자전거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거의 조정 없이 8,500원에서 12,000원까지 50% 정도는 급등한 네. 모습이거든요. 네, 네. 아무리 신고가 종목이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은 반드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수급 측면도 약간 악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레저는 보유하신 분이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매수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레저 네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순서네요. 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신고가 마지막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탑5 마지막 주자는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다. 단알 오늘 상한가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KG 모빌리언스도 현재 시간 13%나 급등합니다. 이 모바일 결제 점점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서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간편결제 관련주의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6에 이번에 생체인식 솔루션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6가 뭐 초기 판매량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KG 이니시스와의 합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배달앱 업체와의 제휴로 신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도 이제 KG 모빌리언스를 거쳐서 결제를 한다. 배달 앱 다운로드 건수가 뭐 몇천만이 육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출이 반영된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선불 카드도 해외 진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오늘은 13% 정도 급등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규적인 진입은 무리가 있고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영업이익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이미 급등하고 있는 KG 모빌리언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GS 리테일, 베이직 하우스, SBS 콘텐츠 허브, 참좋은 레저, 조금 전에 KG 모빌리언스까지 5가지 종목은 살펴봤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좋긴 다 좋다 하셨습니다. 이 중에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픽주는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네, 2번 이제 거듭 얘기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주목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얘기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부연 설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중국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면 큰 폭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 이제 국내 의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 1분기에 51개의 매장을 추가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베이직 하우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장악을 위해서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EPS 같은 경우 1,5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 배당도 그동안은 한 40원, 50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앞으로는 배당도 계속해서 좀 증액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0일선 장기 이평선은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돌파를 한 모습인데 22,000원대 엄청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었던 4월 중순의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참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에 딱 근접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한데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만 이어진다면 충분히 상향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한번 담아가 보는 관점이다. 현재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대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19,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항대에 걸리는 가격대고 한번 시세가 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역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하고요. 지금 가격 말고 약간 눌렸을 때 사는 것을 가정해서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주가 베이직 하우스로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강연회 일정 그리고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장소는 이제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입니다. 2호선 을지로역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강연 내용은 5월 시장 전망과 수급주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매매법들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가 사야 주식은 올라가겠죠. 수급주 매매법을 아신다면 아마 평생 주식하시는 데 아주 좋은 무기를 하나 배워가시는 그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멘토 강연회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현진 멘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40선 정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시 탑5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